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번 가까이 이식하면서 화유 한 번 빼고 착상 수치 0. 만 나이가 33세, 남편 나이 36세. 그리고 반착 검사부터 PGT 통백까지 이식하고 내막 PRP에 안 해본 검사가 없어요. 이번에 교수님이 ERA 권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견이 갈린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혹시 하시고 성공하신 분 계실까요? 이 사연은 혹시 제 환자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어느 주치의나 이렇게 정말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숙제같이 남아있는 그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픈데 이제 이런 분들에서 제가 항상 포커싱을 맞추는 게 바로 자궁 내막 수용성입니다. 요즘 난임 치료에서 이제 ERA를 해봐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은 배아를 여러 번 넣는데도 안 되면 진짜 반복 착상 실패. 그러면 무조건 포커싱이 자궁 내막 수용성, 즉 엄마, 모체로 가는 거거든요. 자궁 내막 수용성을 왜 약간 이렇게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궁 내막 수용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궁 내막이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이 초음파를 보고 있어요. 이식을 준비할 때 초음파로 자궁 내막의 두께와 모양이 괜찮으면 내막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는 전체 임신에서 배까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될 때 자궁 내막의 두께와 패턴이 좋은 건 저는 한 3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70은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임상 현장에서 가장 고민인 거고요. 근데 이 ERA는요, 언제 나왔다? 한 10년 전쯤에 한 그룹에서, 스페인 그룹에서 이제 개발을 한 방법이고요. 자궁 내막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자궁 내막이 수용성이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궁 내막은 배란 이후에 약 5일 정도 이후부터 착상 창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 착상 창이 시프팅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상 창이 열려 있을 때 배아를 이식을 하면 임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좋은 배아를 그 표준 기간대에 넣는데도 안 됐을 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 착상 창이 조금 빨리 열리거나 닫히나 아니면 늦게 열리거나 닫히나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됐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ERA입니다. ERA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식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궁 내막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날 자궁 내막의 조직을 떼서 이제 검사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프리리셉티브, 포스트 리셉티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즉 우리가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상 시기가 조금 빠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이식을 조금 늦게 해봐라 라고 이제 권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에서 30% 정도는 맞는 걸로 나오고 반복 착상 실패해서 70% 정도에서는 조금 늦게 넣는 거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ERA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ERA 검사가 일단 너무 비싸요.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ERA의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이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의 위크 포인트인데 여성은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2025년 4월의 자궁 내막과 2025년 5월의 자궁 내막이 반드시 같은 환경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4월에 ERA 검사를 했는데 얘가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달 2025년 5월에 넣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물론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2025년 4월의 자궁 내막과 2025년 5월의 자궁 내막이 환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ERA를 잘 안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ERA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늦게 넣는 게 좋다고 결과를 내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5일 배양 배아를 6일이나 7일에 넣는 컨셉이 ERA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상문, 임플란테이션 윈도우가 닫힌 다음에 넣는 모험을 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ERA를 하지 않는 한은 주로 일찍 넣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RIF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ERA를 이용하여 이식 날짜를 바꿨을 때 임신율이 올라가냐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ERA라는 게 처음에 개발된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ERA를 사용을 해봤고 ERA를 통해서 주로 배아를 하루 이틀 늦게 넣었을 때 임신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 1, 2년 사이의 연구에 의하면 ERA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맞춤으로 이식 날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율의 향상을 뚜렷이 보고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ERA 별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ERA를 꼭 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를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을 직접 얻지는 않아도 돼서 덜 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자궁 내막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데이터 및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반복 착상 실패일 때는 내막 수용성 평가를 해야 하고 그 중에 그냥 가장 보편화된 검사가 ERA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ERA를 안 하는 이유는 ERA를 하지 않고 내막 날짜를 저는 막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식 날짜를 막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컨셉은 바람직한 컨셉은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식 날짜 바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 문헌에도 없고 논문도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실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이렇게 환자분과 다 설명을 하고 환자분이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검사들을.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엄청 욕먹을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배아를 아주 최적기에 넣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잘 고민해보고 진짜 해줄 게 없을 때 한번 해봐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요, ERA 하고 나서 뒤에 넣은 다음에 한 5-6번 초음 배아 넣는데 안 되고 ERA 검사해서 7일째 내막에 이식했더니 임신된 경우 임신했어요 라는 사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ERA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와 이미 10년 정도 데이터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뒤쪽에 그냥 검사 없이 넣어보자 이제 해서 실제로 정말 한 6-7번 정도 이상의 반복 착상 실패인 환자분들한테 모자이시즘 또는 정상 배아를 4일 내막에 넣어서 최근에 되게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페에서 좀 퍼지면서 몇몇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성공한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똑같은 방법을 했지만 실패한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찍 넣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포커싱은 착상 시기, 즉 이식 시기를 좀 바꿔보는 것도 그 치료 옵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주치의한테 가서 막 주장을 하시면 네, 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방법이 있고 ERA가 좀 더 늦게 넣는 게 더 우세하다는 거는 모든 주치의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ERA를 권유 받으셨으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물어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주치의들이 그걸 권했을 때는 주치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이식 날짜를 바꿔보고 이러는 건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달에 이식을 못하고 이게 한 달을 미뤄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번 정도 이식을 했는데 안 됐으면 반복 착상 실패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반착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좋은 배아를 넣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안 됐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 제가 정말 꼬치꼬치해 물어보면 실제로 정말 좋은 퀄리티의 배아를 넣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것도 알고 모든 검사를 미리미리 다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치료에서 빨리 임신을 하시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진짜 반복 착상 실패가 아닌데 내가 반복 착상 실패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여성의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자궁 내막 수용성이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전체의 한 20%도 안 되는 것 같다. 현재의 임상 현실,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ERA를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니까 모든 난임 환자에서 절대 할 필요는 없고 반복 착상 실패인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못한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